요즘 뭐 면세점 잘 되냐 안 되냐 예.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서 사이트만 들어가 보셔도 확인이 가능해요. 여러 차례 반도체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현실화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좋은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참고로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재밌는 말씀인 건데 요즘 뭐 면세점 잘 되냐 안 되냐 예.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면세점이요? 네. 서울에 있는 분들이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바쁜데 언제 가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이트만 들어가 보셔도 확인이 가능해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 지금 롯데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보면 폐장 시간이 6시 반으로 돼 있어요. 네. 말이 안 돼요. 아니 무슨 면세점이 6시 반에 문을 닫아. 네. 보통 8시, 9시까지 해야지. 요 개장 시간 연장이 가장 큰 트리거예요. 개장 시간. 폐장 시간. 폐장 시간이 지금 저녁 6시 반인데 보통 8시나 8시 반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네. 매일매일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예. 하루에 확인해 보면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게 8시로 바뀌었어. 8시 반으로 바뀌었어. 이게 물밀듯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사람이 많이 맞습니다. 오니까 예. 연장 영업. 예. 연장 영업. 원래 그게 정상 영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축소 영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면세점에 가보니까 조만간 그런다는 얘기가 조금씩 들리긴 하는데 네. 확정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또 지방에 계신 분들 같으면 가볼 수도 없고 네. 그러면 롯데나 신세계 면세점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니 그냥 그렇게만 쳐도 돼요. 본점 해가지고 폐장 시간 딱 쳐보면 매일매일 나와요. 6시 반이었는데 갑자기 8시로 바뀌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죠. 면세점에 입점한 것도 많고 면세점 자체가 될 수도 있겠고 조금 난해하긴 한데요. 면세점부터 사면 되죠. 그렇죠? 네네. 예. 아, 그거였구나.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아.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도 있었냐면 우리나라 그 중저가 화장품 유행할 때 기억나시죠? 네네. 옛날에 뭐 미샤부터 시작할 때. 그죠? 이런 한창 것도 뜨거웠죠. 또 되게 돈 벌기 쉬운 게 뭐냐면 네. 미샤가 유행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샤 사이트 들어가서 매일매일 보면 개점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지점이 지금 2개인데 네. 5개로 늘고 10개로 늘고 그러면 한 영업장당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늘어나는 매장 수만큼 곱하면 매출이 추정이 가능해요. 이런 것처럼 사실 인터넷만 잘 활용해도 아이디어만 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그 맘스터치 그런 것도 그렇지만 처음에 되게 잘 되는 거 알았고 상장했고 그 다음에 매장수 늘어나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사이트에 올라오니까 거기다 매장수 곱하면 매출이 되지 않습니까? 확확 늘어날 때까지 그 주식 들고 가면 대박이 납니다. 똑같아요. 이런 면세점의 이런 유통점 같은 경우도 일단 개장 시간은 뭐 똑같지만 폐장 시간이 달라지느냐가 1번. 네. 그 뒤에 보는 게 이제 신입사원 채용이 또 있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야, 못 견디겠어. 사람 더 뽑아야 돼. 이런 얘기 들리면 이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를 확인하실 때 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면세점에 대한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분석하는 툴이죠. 예, 방법을 예. 알려주시는 그리고 거고. 재밌는 게 뭐냐면 예. 그 면세점 가보시면요. 사야 될 쪽 만들면 그냥 보여요. 이게 선호가 확실해요. 아, 품목. 네, 품목 가보면 제품들. 네네네. 그 매장에 가보면 어디에 줄이 서 있고 어디 안 서 있는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 요즘에 면세점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바로 그거예요. 다 안 가보니까 지금 주식을 읽기 어려운 거예요. 감을 잃었어요. 예, 왜 안 오니까. 네. 안 오니까 가볼 필요가 없는데 오면 가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온다라는 증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폐점 시간을 연장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폐점 시간이 연장이 되면 가서 이제 많이 왔다라고 하니 내가 저녁에 끝나고 나서 산책 겸 한번 가보셔서 이 화장품이 줄이 제일 많이 서 있네. 이쪽에 많이 서 있네. 그게 진짜 바로미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예전만 하다 못할 거다라는 논란들은 계속 있습니다만. 그럼요. 그리고 또 중국의 유커들의 어떤 큰 손들, 막 보따리상도 그렇고 단체 관광객이 예전처럼 네. 많이 와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명동 상권이 활성화된다고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보다는 소비력이 조금은 약한 뭐 동남아 지역 사람들이나 많이 안 사가는 일본 사람들이나 제가 최근에 지금 명동 많이 가봤지만 일부러 가봤더니 진짜 중국인들은 없어요. 대부분 의외로 백인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동남아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탄자들은 국가들, 뭐 키르기스탄 뭐 이런 그런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국가들의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서아시아? 그렇죠. 서아시아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게 본격적으로 큰 손 소비할 수 있는 큰 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다. 그럼요. 근데 지금 이미 동남아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어쨌든 거기에 중국인들도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주가가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빠졌는지 보세요. 기대치가 아예 없어요. 예.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거기서 유의미한 숫자만 올라오기만 해도 주가라는 건 그걸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아래서 판단이 가능하죠. 중요한 건 다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선호도가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고 그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반드시 있어요. 항상 보면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제가 그게 좋았었던 거예요. 가보면 여기저기 줄이 다 많아가 아니에요. 여기만 많아요, 진짜. 예, 여기만 많네? 왜 이것만 사지?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거기 계신 근무하신 분들한테도 여쭤보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 가이드들도 와 있으니까 왜 저분들이 저것만 삽니까? 물어보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예, 그게 되게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품만 조금 팔면 굉장히 주식을 쉽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검증해 나가면서 또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예. 매주 가보면 되죠. 돈이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예. 송배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사님도 길게. 그럼요. 길게 봤었던 거고 지금도 뭐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뭐 배터리만큼 못하지만 뭐 배터리에 비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요. 그건 뭐 상태가 안 되죠. 네, 그건 이제 제 차원이 다른 세상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꾸며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송배전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이 그거였잖아요. 뭐 결국 IR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를 한다라는 거고 전기가 필요한 거고 전기죠, 그죠? 풍력도 전기죠.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태양광도 전기잖아요. 그러면 바람으로 일으키든 아니면 태양광으로 일으키든 필요한 건 전기예요. 네. 전기를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쓰려면. 그건 오로지 송배전은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태양광이 돼도 얘가 돼도 전기차가 돼도 모든 수에는 다 송배전에 있다. 변압기라든가. 너무 쉬운 거였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일 낫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사님만 쉽게 느끼시나?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좀 생각이 단순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시켜가지고 주식을 하는 편이라서 그렇죠. 그냥 왜냐하면 그 아까 얘기했던 풍력 태양광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저는 그걸 한 단어로 전기로 통합을 한 거예요. 전기네 그냥 기존의 전기라는 게 석탄하고 석유가 발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이라는 걸로 전기는 똑같은데 전기 일으키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를 일으키는 방식이 달라졌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는 곳곳에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그죠? 예.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 한 군데 있으면 풍력발전소 한 20군데 있어요. 네. 바람이 일으키고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닐 거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발전소가 수십 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발전소 수십 개 더 늘어나면 늘어날 만큼 더 송배전이나 변압기는 더 필요할 거고. 끌어와야 되고. 예. 그럼 당연히 그 시장은 몇십 배 곱해보니 이게 한두 배로 끝날 게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게 그대로 생각대로 되어가고 있고. 여기서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하게 리서치를 하시고 그걸 단순화시키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만 접근을 했다가는 단순하게 사고 팔 수 있어가지고 네.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반도체가 이제 최악을 벗어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이견은 없으신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조금 오르다가 훅 떨어지고 조금 오르다가 또 말고 또 오르다가 뭐라 해야 되나 뭐 수급적으로 그렇고 관심이 뚝 떨어지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현실화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저도 여러 차례 반도체 분석을 해보면 특히 코로나 때 코로나가 수혜일 때 문제가 없었는데 피해로 바뀌면서부터는 아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분석이 맞아들었던 사례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때가 바닥일 것 같았는데 아니었고 이때가 바닥이었을 때 아니었었고 뭐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가 되면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을 거고 그 얘기 많이 나왔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현실화되지 않았죠.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새로운 수요처가 될 거라고 했던 것들이 수요처가 못 됐죠. 대표적인 게 인텔이 새로운 CPU를 내놓으면 이게 DDR5를 채용을 해서 더 좋아질 거라 했는데 그랬나요? 그놈의 사파이어의 빚을 이거 뭐 아유 그걸로 이제 국을 끓여 먹어도 한 5번 끓여 먹었는데 그렇죠. 예,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들
항상 이런 수요가 생길 거라는 기대가 번번이 무너졌던 게 사실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아마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 반도체 업체들도 저희처럼 똑같은 기대를 하고 여전히 감산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게 아니다 보니 더 제가 볼 때는 감산을 강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도 또 없더라고요. 아무도 반도체 수요가 대단히 많아질 거라는 기대를 잘 안 하고 특히 최근에 뭐 AI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투자자들의 기대는 별로 없어요. 헛방귀 끼는 거죠. 주가 안 올라가는 거 아시잖아요. 많이 당했다 이놈들아. 네, 이거죠. 그렇죠. 됐다. 네. 그죠? 뭐 이거 하는 차라리 딴 거 하고 말래. 사실 현명한 선택이셨고 사실 다른 게 더 좋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반도체는 자신이 없고요.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앞으로 그냥 섣부른 기대로 이게 수요일 거다라고 기대보다는 그게 현실화되면 그때 생각해도 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감산했기 때문에 계속 공급이 줄어서 더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일단은 얻은 거로 생각을 하고 향후 수요에 대해서는 AI가 돼도 좋고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반등을 시작을 해서 이사 수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IT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더 좋은 건데 뭐 그건 뭐 가봐야지 하는 거지 뭐 지금 당장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전망하기에는 사실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일단 감산을 선언한 것만으로도 바닥은 확인했다.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공급이 줄어들 거니까. 근데 바닥은 확인을 했는데 이게 과연 추세적인 회복으로 갈 거냐는 아직은 조금 물음표. 길게 보면 추세 전환은 맞아요. 예. 다만 그 회복세에 대해 확인한 거니까. 바닥 확인하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올라 있거든요. 네네네네. 다만 그 시기적으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기간 안에 혹시 다른 주조주들이 생겨서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면 그 기회비용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이 있는 거죠. 아마 지금도 반도체 좋아하는 분들은 기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어디 가서 한 달만 이렇게 매매하고 와도 나쁘지 않잖아요. 앞으로 반도체가 좋아질 거란 수익률보다 더 높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그죠? 인내를 하고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아마 그 소외감 때문에 쩔어서 죽을 거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잘못된 판단이 되는 게 실제는 이거 하나 기다리는 게 나중에 보면 나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소외감 때문에 그냥 못 견디고 팔았다가 그때부터 반도체가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되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주식은 어떻게 따지면 이제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쓰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잠시 또 다녀와도 지금까지는 괜찮았고 근데 또 항상 불안한 건 여기서 또 한번 다녀왔다가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잊어서 그렇지 방산 중에서 풍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 대비해서 더블이 올랐어요. 그럼 반도체 들고 있는 게 맞았을까요?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의외로 찾아보면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제법 있는 거죠. 제법. 다 알고 있었잖아. 포탄이 부족한 것도 알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나 에어로도 최근에 신고가였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이야기 나온 게 아니 벌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지 1년이 넘었고 뭐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1년이 되진 않았겠지만 이미 이건 다 반영됐다. 그리고 전쟁 이제 소강 상태라 가고 혹시나 종전 선언 나오면 저거 다 주가 측면에서 부러진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젠 아닌가 봐. 이젠 아닌가 봐 했던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주가가 되게 웃긴 게 기존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수주받는 애들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면 네. 풍산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던가요? 되게 조용해진 이유가 뭐냐면 두 국가 다 실제 포탄이 없어요. 그래서 포탄을 쏘는 횟수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격화되지 않은 거. 아니 뭐 있어야 쏘지. 아껴 써야 돼. 둘 다 없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뭔가 한쪽이 막 대규모 공격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둘 다 포탄이 없으니까 공격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 뇌리 속에서 뭐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전만큼 관심사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죠. 중요한 건 포탄이 없으니 계속해서 포탄에 대한 수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속 물량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포탄은 왜 소모품이니까. 네네네. 뭐 탱크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 수 거기에 들어가는 포탄은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는 이제 수혜가 재밌는 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의외로 할 것들이 되게 많았구나를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정도 아이디어까지 가려면 매크로를 자꾸 안 보셔야 돼요. 그게 문제야. 매크로 보는 순간 여기까지 안 가요. 경기가 침체될 건데 뭐하러 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크로 아예 등한시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데 왜 달리 움직이는지 자꾸 그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상대적으로 뭐 방사이나 이런 것들은 매크로에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산업이었고 자유롭다기보다는 안타까운 거죠. 그죠? 전쟁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죠, 뭐. 예. 약간 그래서 이제 신고가 가는 종목들에게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거기에 이제 답이 있다. 근데 또 항상 시장에서는 그 회의주의로 이제 항상 보는 것 중에 검증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성장률인데 성장률이 더 잘 나와야 된다라는 어떤 그 압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30% 성장하던 애가 20% 성장만 보여줘도 주가는 또 꺾일 수 있으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불안함들이 있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데이터 위주로 보는 밸류에이션을 중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찍 뛰어내리게 되는 거죠. 신고가 가는 종목에서.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이. 예. 뭐 그분들의 판단이 틀린 것도 아닐 거고 네. 또 나름대로 또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시는 건데 되게 훌륭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요즘 이제 잘 들어맞지 않는 시장인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배터리도 지금 성장률과 관련해서 데이터들 보는 게 전부 다 다르잖아요. 추정치들이 전부 저렇게 다르니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 것들도 있는 것처럼 항상 보는 각도에선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건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그 신고가 가서 혹시 이사님 눈에 띄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뭐 생각보다 종목별로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AI 관련해서도 뭐 몇몇 종목들은 역시 뭐 나쁘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뭐 조정받은 것들도 많았었는데. 예. 근데 조정받고도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사실 뭐 최근에 좀 많이 잊혀졌지만 어쨌든 그 기업들도 올해만 놓고 보면 400% 이상 오른 기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2월에 다들 뿜었죠. 엄청 뿜었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것도 사실 매매를 했던 분과 안 했던 분들 차이가 굉장히 클 건데 야, 저건 실체도 없고 그 관련 기업들이 적자야라고 안 했던 분들과 그래도 해봤던 분들과 수익률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나는 꼭 숫자를 보고 하겠어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선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도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선방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어떤 분이 맞느냐는 어렵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래도 숫자 확인하는 분들의 버릇이 저는 더 좋은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겠습니까마는 의외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었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주가도 많이 움직였죠. 개별 기업들 찾아보면 의외로 와 이게 이렇게 올라서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업종을 많아요. 얘기하기가 그렇고요. 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도 한 그 주제로 말씀해 주신 게 매크로 경제 지표랑 지수는 좀 괴리가 많이 차이 나서 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엄청나게 엇갈리고 너무 있고 많이 가리고 같은 산업 내에서도 맞습니다. 또 기업들이 또 엇갈리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난이도가 높아졌고 상대적 박탈감도 클 수도 있는 시장. 어려운 시장이고요. 예. 저도 이제 수십 년 겪어봤지만 지난해 올해 시장이 제일 어려웠어요. 항상 쉬운 시장은 없었고 네. 오르는 시장이든 하락 시장이든 저에게는 여전히 너무나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지금도 이렇지만 시장이 어려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크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올라서도 안 되는 시장인 거고 이게 오르면 더 빠져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이라고 생각할 정도인 건데 지금 그렇지를 않잖아요. 네. 그러니 더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많은 유튜브를 보니까 저처럼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방송을 하면 댓글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아직까지도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좋은 걸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은 다 존중이 돼요. 그렇죠? 네. 충분히 뭐 근거도 있으시고 저도 다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는 시장의 생각인 거죠. 아직까지는. 아직도 뭔가 불안함이 있다. 예, 많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 올라간 건 다 허상일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적은 게 아니라 대다수예요. 아니 실제로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버스 ETF 많이 사신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더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그분들을 설득하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거 참 어떻게 괜히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진짜 경기도 좋고 좋은 시장인데 제가 와서 시장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도 박수 쳐주고 고마워 이렇게 했지만 지금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너 또 시장 끌어들이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신 거예요. 내가 볼 땐 분명히 경기도 안 좋고 이게 오래 가겠어라고 하는데 자꾸 시장 된다고 하고 종목하라고 하니 저 친구는 우리를 위한 사람이 아닌 거고 나를 그냥 시장에 끌어들여서 증권사 돈벌이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고객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매를 해도 저한테 10원 한 번 떨어지는 거 없잖아요. 제가 뭐하러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어들입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저한테 오세요. 안 되겠으면.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 예. 네. 뭐 요즘에 좀 그래서 막 시장에 오해도 많고 그럼요. 또 뭐 이제 거기에 또 사로잡히신 분들도 많은데. 아니,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그분들의 생각이 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든 시장인 거예요. 이렇게 앞서도 말씀드린 매크로와 시장이 괴리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시차는 조금 있으나 대부분 그분들의 생각하는 방향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완전히 뭐 다르게 움직이는 케이스들은 대단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사실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 거고.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저 누구는 막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요즘 보면. 그렇죠. 지금 뭐 수익 잘 내는 사람들도 엄청 내고. 지금 그만둬도 될 정도의 분들도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개인분들 중에서 이제 좀 더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죠.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보셨겠죠. 그래, 뭐 시장은 모르겠으나 이 기업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 또 오히려 그렇죠? 예. 매크로에서 좀 더 벗어나서 기업에 벗어나서 집중했던 분들. 했던 분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까지 갖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건 그런 건데 이 기업은 성장이 확실히 보여라고 생각을 해서 베팅했던 분들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매크로에 대한 뷰가 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존중하고.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래도 그 안에서도 기업이나 변화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것도 이제는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그래야 많은 기회가 있는 거지. 지금 그걸 놓는 순간, 그러니까 매크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들을 다 막아버려요. 그 밑으로 안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는 경제지만 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요즘 관심 밖으로 이렇게 많이 사라졌지? 둘이 격한 전쟁을 못해서 그 포탄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냥 풍산으로 간다는 게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까지 생각들이 안 미치세요. 왜? 일단 경기가 안 좋은데 굳이 내일까지 밑에까지 안 가지. 경기가 안 돼. 좀 쉬어보지.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서 정말 시장이 많이 빠질 때 그때 사도 늦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에 네. 대한 접근이 아예 배제돼 버린 겁니다. 오늘도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들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선엽 이사님하고는 이제 그 5월 네. 예, 월간 이선엽 5월 후에서 또 한번 기대를 해야 될 텐데 그때는 이제 FOMC가 뭐 금리를 올렸건 안 올렸건 예. 거의 이제 뭐 그때는 또 FOMC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하셔도 좋고요. 안 해야 아마 될 지금 것 같기도 하고 연준도 지금 뭐 논란은 있지만 지금도 동결이냐 0.25냐에 대한 논란은 아직은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은 있어도 그냥 누가 보더라도 5월 이후에는 일단 한번 쉬어본다라는 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까지는 금리 올리고 그다음부터 일단 지켜보자. 뭐 그다음에 더 올릴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의 일인 거고 일단 지켜보고 최근에 있었던 그 정책에 대한 효과를 지켜보자는 게 굉장히 강해지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럼 시장은 그렇게 지켜보자라는 것만으로도 피봇을 기대를 해요. 어이없게도. 네. 아니다라고 하는데 연준은 분명히 올해 금리 안 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연준은 일부러 그걸 기대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기가 잦아들 거니까. 네. 대신에 그 근거가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니까가 아니라 지금까지 올린 거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하반기의 경제가 쉬어갈 거니까 그렇죠? 지금보다는 조금 안 좋아질 거니까에 대한 기대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2주 정도 남았긴 합니다만은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막 80% 그렇죠. 후반. 현재는. 예. 그래서 또 시장이 그렇게 또 예측을 하니까 이번에는 또 안 올릴 수도 없겠고 올리고 나서 또 그 코멘트들까지도 한번 5월 후에서 한번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월간 이선엽 4월 후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